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안정지향적 조직에서 애자일 적용소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정광섭입니다. 그 발표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하는 저는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무엇 하는 사람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속한 안정지향적 조직에서 어떻게 애자일의 프랙티스를 적용하고 조금씩 더 나아졌는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 안티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혹시 야크 털깎기 현상을 아십니까? 야크 털깎기 현상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일을 마치기 위해서 동떨어진 연속된 일을 해야 하고 그 마지막 작업이 야크 털깎기입니다. 예로 이제 봄이 돼서 세차를 하기 위해서 야크 털을 깎는 건데요. 미국의 사례입니다. 이제 봄이 돼서 세차를 하려는데 겨울에 지나서 이제 호스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홈 디포에 가서 호스를 사려는데 그럼 어떤 다리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다리는 통행권이 필요합니다. 통행 카드가 없어서 옆집 바백에 빌리려다 보니까 아들이 이제 보이스카우트에 가려고 바백에 베개를 빌려왔습니다. 근데 베개를 돌려주기 전에는 밥이 이제 통행 카드를 안 빌려줄 것 같아서 베개를 돌려주려고 보니까 베개에 털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차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동물원에 가서 야크털을 깎는 사례인데요. 예. 이제는 작은 것이 큰 것이다는 이런 책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면서 이런 야크털 깎기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 이제 리눅스 이슈 관리 시스템 설치하려고 아주 예전인데요. 근데 이슈 관리 시스템 최신 버전의 리눅스를 요청해서 리눅스를 재설치했더니 이제 레이드 드라이버가 동작 안 해서 이슈 관리하려고 이제 커널에 레이드 드라이버로 소스를 받아서 컴파일하고 있고요. 그래도 안 돼서 이제 메일링 리스트에서 계속 뭐 업그레이드 된 게 있는지 이렇게 이슈 관리하려고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야크 털깎기는 그 목표를 잘못 이해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개인의 실수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조직의 시스템이나 노하우가 부실한 것도 또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협업이나 공유 등 프로세스 개선으로도 어느 정도 좀 방지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하자면 99년에 이제 개발자로 사회생활 시작했고요. 20년 경력의 야크 털깎기 전문가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야크 털깎기 초기에 내가 야크 털을 깎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록의 중요성이 느껴서 이제 개인 블로그를 컨플런스로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에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 안정이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이라고 이제 다음 사전에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 안정이라는 뜻이 어디에 쓰인지에 따라 되게 좀 다가오는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쓰이면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을 주고요. 연관 단어로는 신뢰나 튼튼한 견고함이 있겠죠. 근데 조직이나 업무 형태에 쓰이면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복지부동, 상명하덕, 관료주 이런 게 있는데요. 사실 안정적인 직장의 구성원들도 배움과 성장의 욕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조직들은 조직 특성상 조금씩 작게 누적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고요. 그 작은 누적된 차이가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굉장히 좋은 이렇게 그 다가가는 수치가 본 적이 없어서 사실 이거 가져와 봤는데요. 0.99를 365를 누적하면 0.03이 되는데 1.01을 360을 누적하면 30.8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더 나아지기 위해서요. 저희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애자일 프로세스 도입 타임라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애자일 프로세스와 특정 도구 도입 타임라인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맞는 의견인데요. 이런 이제 프로세스나 시스템 또 도구로 구체화되므로 이런 식으로 이제 타임라인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구가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저 개인적인 경우입니다. 2013년경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선 컨설팅을 받았는데요. 수행사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 컨설팅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그 권장하는 프랙티스죠. 동료 코드 리뷰를 권장을 했는데요. 대면하자니 이제 서로 일정이 안 맞아서 힘든 게 있고 이메일 리뷰는 비효율적이고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잘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책화를 위해서 코드 리뷰 대장을 작성을 하도록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드 리뷰의 목적과 의도는 사라지고 리뷰 대장 작성 자체가 이제 업무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게 깃허브에 요새 이제 풀 리퀘스트 같은 이런 좋고 편한 도구가 있었다면 과연 그 코드 리뷰가 그렇게 그 불편하고 그냥 대장만 작성하는 그런 업무가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하는 이제 도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메이크 타임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정보과잉 시대 굉장히 공감되고 실용적인 시간관리법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예로 이제 인터넷 제한을 막기 위해서 뭐 공유기 앞에 뭐 그 장치를 하나 설치하고 정해진 시간 아니면 뭐 공유기를 막아버린다든가 이런 굉장히 실용적인 그 조언을 담겨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놀랬던 게 SNS랑 이메일 앱을 삭제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SNS는 이해가 되는데 이메일은 사실 이제 특히 그 업무의 주요 수단이고 대외 업무를 할 때 꼭 필요한데 삭제를 하라 그래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그래서 이메일이 주요 업무 수단일 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메일은 이제 예전에 업무 수단이면서 협업 수단이었죠. 그리고 이제 MS 오피스나 아래 한글 같은 외부 저작 도구에서 작성을 하고 이메일로 이제 소통과 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파일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통합 일정 계획표에 파이널 최종 마지막에 저 샵이 계속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메일을 보내죠. 최종 계획서가 변경돼서 이제 다시 메일을 첨부해서 보내드리고요. 그럼 이제 저같이 좀 부주의한 사람들은 샵 파이널 최종 마지막 샵 2가 아니라 뭐 파이널 최종 마지막 샵 1을 들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이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 사실 오래 고민했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인간의 주의력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유한한 자원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실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돼 있고요. 또 이제 나이가 들면 또 집중력이 더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 자원을 이제 마지막 파일 버전명이 무엇인지 아는데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근데 이메일이 이렇게 이제 버전 관리도 안 되고 뭐 협업에 적당하지 않은 도구인 것 같습니다. 대신 좋은 소통 도구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협업을 잘 뒷받침해줄 프로세스와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망치를 든 사람 모든 게 못으로 보이기 마련이고요. 메슬로우도 비슷하게 이제 가진 도구가 망치뿐이라면 모든 문제는 못으로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협업 솔루션을 도입하기로 고민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뭐 2008년쯤 됐는데 위키피디아가 이제 워낙 그때도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위키 방식으로 가는 게 협업 방식을 굉장히 적당한 방법이다. 방식 자체는 이제 굉장히 이견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내부에서 조그만 변화 이뤄내기 위해서 같이 할 동료를 구하고 이제 자체적으로 변화해 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를 대항하기 위한 도구를 여러 개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먼저 뭐 위키 같은 경우 다큐위키도 썼고요, 미디어 위키도 썼고 이제 뭐 이슈 관리 같은 경우에는 멘티스 쓰고 트랙도 쓰고 레드마인도 썼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미디어 위키랑 레드마인은 꽤 오래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 오픈 소스 기반의 협업 도구 사용했는데 이제 굉장히 사실 기능적으로 훌륭하고 꽤 오랫동안 사용했고 데이터도 많이 축적했고 좀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미디어 위키 같은 경우 위키피디아에서 검증된 굉장히 훌륭한 솔루션이었고요. 근데 이제 UI UX가 좀 뭐랄까 좀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매뉴얼이 친절하지 않고 뭐 이런 또 게 있었고요. 그래서 개발팀 내부에서 자체 학습을 통해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요. 근데 이거를 외부에 확산하다 보니까 이제 학습과 관리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이런 좀 비용 문제가 있었고요. 또 루비 온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강의 설치 난이도를 자랑을 하더라고요. 지금 뭐 도커 때문에 많이 쉬워졌는데요. 그래서 이런 오픈 소스들을 자체 패키징해서 솔루션으로 뭐 딜리버리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설치가 어려웠으면 이런 패키지 자체를 회사에 이제 그 주요 제품으로 할지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고민이 파생됐습니다. 이 생산성을 위한 학습과 관리에는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야 될지. 그리고 개발 내부에서는 이제 뭐 마크업이나 마크다운이 익숙한데 비개발 부서에서 같이 협업을 하기 위해서 마크업 랭귀지를 가르쳐야 할지 뭐 이런 고민이 파생됐고요. 그래서 이제 돈으로 시간과 노하우를 구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용 제품 도입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도입할 때 주요 그 체크 사항은 이제 이게 얼마나 사용자 편의성이 뛰어난지, 그다음에 기술 지원, 그리고 뭐 매뉴얼의 품질 이런 게 이제 주요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제품들을 이제 비교한 후에 아틀란시아에 일단 컴플런스와 지라라는 제품을 먼저 우선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선택 이유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제 찾아보니까 당시에 이제 사용자가 꽤 많았고요, 국내에서도. 그리고 굉장히 심플한 라이센스 정책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 뭐 글로벌 회사처럼 뭐 CPU 개수나 뭐 코어 개수, 뭐 서비스 접속 사용자 수 막 이렇게 되게 복잡한 라이센스를 제공을 하고 이제 고객이 실수하면 나중에 뭐 관계가 안 좋아지는 또 이런 회사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개발이나 백업 시스템 라이센스를 무료로 주는 게 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플한 라이센스 정책 때문이었고, 그다음에 예쁜 UI. 뭐 모든 개발자들이 다 예쁜 제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 이제 투박한 제품을 쓰면서 뭐 IT 부서에 협업을 같이 요청하면은 그 도구 자체가 개발자들이나 쓰는 그런 뭐 전문화된 도구고, 힘들어서 못 쓰겠어요, 어려워서 못 쓰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굉장히 또 이제 합리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쁜 UI도 또 중요한 이제 선택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품질의 온라인 문서였는데 컴플런스로 자기네가 이제 개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아틀란시안이. 그래서 컴플런스 최신 버전으로 베타 버전으로 자기네 이제 문서를 계속 올렸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이제 뭐 괜찮은 제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싼 돈 들여서 도입을 했으니까 이제 잘 써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 사내 다른 팀에 이런 확산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타팀 관리자에게 조은이 꼭 써보라고 이제 뭐 권유를 했고요. 대신 이제 곡물로 점심 식사를 좀 바쳐야겠죠. 예. 그리고 이제 내부 세미나나 이런 게 있으면은 뭐 이런 제품이 있고 이런 거를 사용하면은 이제 어떤 장점이 있고 프로세스를 어떻게 개선하고 생산성 증대가 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어필할 기회를 잡아서 기회가 되면 이제 그 어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법 문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갖는 직원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아군이기 때문에 무조건 적극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뭐 당일날 응답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복잡한 이슈나 이런 거는 이제 또 당일 처리가 힘들기 때문에 응답은 이제 해주고 대신 이제 그 여가 시간에 이런데 뭐 아틀란시안의 뭐 매뉴얼 찾아본다든가 커뮤니티를 찾아본다든가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사에 맞는 개인화 페이지를 제공했는데요. 제일 쉬운 게 이제 뭐 개인마다 관심 사항이 있는 뭐 뉴스 키워드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제 뉴스 피드 페이지를 만들어주고, 뭐 이게 대시보드건 이제 개인화 페이지 때문에 넣을 수는 없는데요. 뭐 좋아요에 어떻게 넣는지 뭐 이런 거 설명해주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런 거를 컴플런스에서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제공을 했고요. 타 팀에 공유할 때는 이제 컴플런스에 작성하고 이메일을 링크만 전송을 했습니다. 꾸준히 이거는 했고요. 그래서 왜 이거 자꾸 클릭하게 만드냐, 아니면 또 클릭해서 로그인하게 만드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꾸준히 하니까 또 이제 바뀌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사내에서 이제 또 접해 보신 분들은 또 이 장점을 또 느끼기 때문에 좀씩 바뀌면서 전파가 됐습니다. 팀 내 공유는 이제 컴플런스에 직접 페이지로 작성하게, 익숙한 뭐 MS 워드나 뭐 파워포인트나 이런 거는 최대한 그 자제를 하고요. 뭐 물론 이제 그런 걸 꼭 써야 되는 문서는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제안서 이런 걸 컴플런스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건 이제 당연히 파워포인트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공유가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문서는 컴플런스에 직접 작성하도록 계속했습니다. 첨부 파일은 최대한 자제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면서 어떤 작은 진전이 있었는지를 여러 군데 좀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적으로 이걸 협업하면서 나아진 생산성을 좀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근데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거나 좀 정성화된 수치이기 때문에 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좋은 게가 이제 조직 개편 같은 게 일어나고 이제 업무 인수인계 같은 게 이제 발생을 하면 그때 굉장히 이걸 객관적으로 좀 어필하기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뭐 인수인계 자료를 만들어서 뭐 메일로 보낸다든가 집으로 그랬는데, 이제 어떤 자료를 내가 컴플런스와 질화해서 업무를 했고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되고, 뭐 이게 보면 다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객관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그래서 이제 인수인계가 필요할 때 뭐 인수인계 시간을 최소화하고 인수인계 품질은 극대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치에 맞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이제 컴플런스는 좀 보시는데 그 질화는 좀 기겁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고 필드 입력도 많고 그러냐.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컴플런스에서 질화를 이제 필터링해서 같이 보여줄 수 있게 이렇게 했고요. 아틀란시아 제품 어플리케이션 링크라고 이제 자사 제품들을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컴플런스에 바로 질화 이슈를 걸어서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요거 갖다가 안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이제 프로젝트 수행한다면은 이제 윗분들은 사실 진척률로 표현되는 그런 수치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그렇다 저희가 이제 에자일에서 몇 번째 스프린트가 뭐 번다운 차트는 어떻고 이런 설명을 사실 좀 드리기가 또 애매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기대치와 이제 최대한 이제 개발팀의 에자일 프로세스를 지키기 위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지라 이슈로
간트 차트를 생성하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WBS도 나오고 그래서 아 이거 플러그인 좋다 이걸로 해결해야지 하고 이제 비용을 집행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이런 간트 차트 기반의 일정과 WBS를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실제 써보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 동기화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용하다가 좀 흐지부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거는 이제 실제 프로젝트는 아니고 간트 차트로 그 어떻게 쓰는지 예제인데요. 이제 지라 컴플런스가 어느 정도 이제 도입이 되고 안정화된 다음에는 이제 저희 버전 관리 사용한 버전 관리의 이제 가시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섭버전 플러그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섭버전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지라 이슈랑 소스 이제 변경 사항을 쉽게 연결할 수 있어서 이슈의 처리 내역을 이제 소스별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걸 사용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라 이슈별로 섭버전에 어떤 리비전이 얼마고 뭐 변경 파일은 뭐고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휴가를 갔는데 담당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형상 관리 소스가 과연 이제 서비스 중 소스인지 확인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저희가 빌드나 디플로이 당시에는 이런 거 제대로 안 하고 있어갖고 빌드 없이 뭐 생성한 클래스 사용하다든가 변경사항은 또 이제 내부 결제 시스템이 있어서 변경 파일들 거기다 올려서 이제 저 뭐 FTP나 SFTP나 이런 걸로 반영을 하고 뭐 급하면 직접 수정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코드를 누가 덮었었다든가 뭐 계속 이제 수작업으로 인한 잦은 휴먼 에러도 발생을 했고요. 개발자는 또 이제 서비스를 반영한 지 얼마 안 됐으면 맘 편히 휴가도 못 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인턴이랑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대학을 마치고 인턴이 하나 왔는데요.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한 프랙티스라고 이제 지속적인 통합이란 게 있는데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이런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턴은 대학원에서 이런 거를 해봤다. 그래서 역시 조직에는 계속 새로운 피가 들어오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이런 걸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 통합 프랙티스는 다 아실 테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 통합도 이제 그 프로세스를 반영해서 도구를 선정했는데요. 이제 개발팀만 사실 이거 쓰는 도구라 굉장히 뭐 선택은 쉬웠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CI 경험 있는 인턴이 주도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자기 조직화된 에자일에서 얘기하는 자기 조직화된 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건 하나 넣어봤습니다. 인턴이 사용해본 당시에 이제 허드슨이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드슨으로 구성을 했고요. 근데 대세인 나중에 젠킨스로 갔는데요. 역시 이제 젠킨스 씨가 더 친절하고 서빙도 잘하게 생기지 않았을까 허드슨보다는. CI를 적용하고 나니까 이제 전체 프로세스 한눈에 보고 공유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요구사항 분석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이슈로 등록되는지 이슈가 구현됐고 배포가 됐는지 버그가 있었는지 디버깅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라 이슈를 구현한 변경이 배포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서 지라와 이제 다른 프로세스를 좀 연결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이제 젠킨스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리 그 장점이 없었습니다. 지라랑 이렇게 좀 긴밀하게 연계하는 기능이 없어갖고요. 그래서 이제 지라 연계가 잘 되는 뱀브라는 이제 CI 솔루션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지라랑 컴플런스 연결하듯이 어플리케이션 링크로 긴밀하게 이제 두 개가 연결이 가능하고요. 이게 당시에는 이제 젠킨스 초기였는데 아웃 오브 메모리가 가끔 나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나름 또 좀 크리티컬한 문제라서 근데 그 문제는 그 이후에 해결되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교체했기 때문에 사실 젠킨스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뱀브가 젠킨스보다는 예뻐서 이런 장점도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차트도 제공되고 이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일리 빌드 스케줄러를 적용하고요. 저희 빌드나 테스트를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패 시에 이제 서버전 커밋한에게 이제 메일을 전송을 했는데요. 빌드에 신경 쓰라고 이제 당시에 뭐 조엘의 12가지 테스트인가 10가지 테스트인가 이런 데 이제 데일리 빌드를 하는지 뭐 그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데일리 빌드를 하고 이제 대신 빌드 깨먹지 말라고 5시 반에 사악하죠. 사악하게 5시 반에 스케줄러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뱀브에서 이제 커밋 내역을 보고 관련된 이제 지라 이슈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잠깐 이제 버전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버전 관리가 뭔지 다 아실 테니까 이제 넘어갈 것 같고요. CVS라고 이제 고대 버전 관리를 할 때 거의 유일한 솔루션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이게 유일한 솔루션이었던 게 상용은 거의 억소리 나게 비싼
있기 때문에 버전 관리 자체가. 그래서 무료이고 이제 다양한 개발도가 이걸 지원해서 참 많이 썼었는데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CVS는 뭐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이동하거나 리네임하면 버전 관리가 안 되고 브랜치 태그가 이제 내부적으로 복사로 이루어져서 속도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였는데요. 커밋이 이제 원자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10개 파일을 커밋을 하면은 7개는 성공하고 3개는 실패할 수가 있었습니다. 되게 좀 지금 생각해 보면 어이없는 제품인데요. 트랜잭션이 없는 약간 DBMS랄까요? 그래서 이제 파일별로 저렇게 리비전을 막 복잡하게 관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버전이 나왔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서버전을 사실 굉장히 오래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CVS 단점을 해결했는데 CVS랑 명령어나 개념이 대부분 비슷해서 러닝 커브도 굉장히 적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래 사용을 했었는데요. 어느 날 그 열심히 개발을 하는데 커밋은 잘 안 하는 SN 개발자 그 A씨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커밋을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기능 완료 전에 커밋을 잘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원인을 봤더니 이제 서버전 쓰면서 트렁크 단일 그 저장소만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단일 저장소만 사용하다 보니까 뭐 변경 사항이 있으면 딴 개발자 뭐 충돌이 발생하거나 이래서 이제 개발 중인 소스는 커밋을 주저하게 됐고요. 더 자세히 보니까 이제 커밋이 이제 미완 기능으로 뭐 버그나 이런 게 발생하고 전파가 될 수 있고요. 심지어 이제 컴파일이 안 됐었습니다. 뭐 개발 중에는 사실 뭐 컴파일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트렁크에 올라가면 데일리 빌드가 깨지기 때문에 퇴근 전에 이제 약속이 있는데 뭐 컴퓨터에다가 데일리 빌드 깨지면은 이 빌드 해결하고 뜻하지 않은 야근을 해야 되니까 계획이 없던 야근 때문에 이제 그 커밋을 안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이 누적돼서 이런 좀 안 좋은 습관이랄까요? 개발자 잘못은 아닌데 이 프로세스나 환경 때문인데 이제 안 좋은 습관을 좀 유도하게 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내부에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요. 우리 모두 이제 서버전에 브랜치와 머지에 그 열심히 스터디를 해서 전문가가 되자 그랬는데 아무도 서버전에서 브랜치와 머지와 이런 거를 제대로 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해결책은 퇴근 시간 전에 데일리 빌드를 해서 부담감을 이제 더구나 5시 반에 데일리 빌드를 하다니 너무 사악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데일리 빌드를 중지할까? 근데 이거는 정답은 아니었던 것 같고 데일리 빌드의 시간을 조정할지언정 사실 데일리 빌드는 꼭 필요한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서버전 상에서는 여기 이 상에서 찾으니까 해결책이 마땅한 게 없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도구가 날 사용하는 게 아닐까. 이 내 시야와 이제 모든 액션을 도구가 제한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버전에서 이제 당연하게 여겼던 거를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서버가 다운됐을 때 조회도 안 되고, 뭐 커밋도 안 되고, 업데이트도 안 되고, 브랜치 머지가 어려워서 트랭크만 썼고, 뭐 하나의 저장소에서 뭐 버그 수정과 새 기능을 같이 해서 뭐 문제가 자주 발생했고. 그래서 이제 팀원이 DVCS라는 게 요새 이제 많이 안정화됐고 많이 쓰니까 우리도 DVCS 쓰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 우리 도구와 환경을 바꾸는 게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 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유명한 깃을 써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참 러닝 커브가 크더라고요. 깃은 이 DVCS는 깃뿐이 아니라 이제 다른 DVS가 다 러닝 커브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수정이 많지 않고 이제 단일 혼자 맡고 있는 서비스나 이런 걸 한다면 사실 서버전의 문제 공간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깃은 이제 내부에서 스터디를 어느 정도 하고 많은 그 신규 개발권 위주로 해서 노하우를 싼 다음에 전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사실 개념부터가 너무 달라서 뭐 스테이징이나 뭐 커밋, 푸시, 풀 이런 것도 너무 어려웠고요. 이제 익숙해지고 이제 깃 플로우를 알게 되니까 사실 그 브랜치와 머지가 굉장히 쉬워졌더라고요. 서버전에선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는데 굉장히 쉬워졌고요. 그래서 이 깃 플로우를 만든 저자는 과연 그래서 서버전에서 이 사람도 전환했대는데 이 사람 서버전 때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이 사람도 서버전에서는 브랜치랑 머지를 못 썼다 그러더라고요. 깃 플로우 저자도. 그래서 이제 여러 번의 내부 교육이랑 뭐 실습, 뭐 이제 간단한 파일럿을 통해서 이제 깃에 익숙해져 갖고 뭐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지속적인 설득, 뭐 부탁, 그래서 이제 기술을 이제 이관을 하자 이런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습니다. 어떤 이제 깃 저장소를 쓸까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회의를 했는데요. 사실 깃허브는 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그랬는데 개발자 지금은 이제
그 프라이빗 저장소 좀 풀렸는데 그때 무조건 프라이빗은 이제 상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자별로 비용을 지불해야 됐고요. 더 큰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이제 외부에 소스를 저장하려면 내부 뭐 보안팀이나 뭐 감사나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접근 통제, 내부 통제 절차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부에 설치형이 있다길래 설치형을 해볼까 했더니 이거는 가격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설치형 깃 허브는. 그래서 일단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틀란시안의 빗버킷도 이제 개발자용으로 이런 게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빗버킷도 이제 설치형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제품의 스테이시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꽤 비싼 비용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냥 오픈 소스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능 제한이 있었는데요. 이제 설치형이 무료였고 잘 동작하고 UI UX도 어느 정도 예뻤습니다. 근데 이제 지라랑 연동은 지원 안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긴 했는데요. 그 제품은 저기 아틀란시안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여기 스파이가 하나 껴 있는데요. 저희 긴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DVCS로는. 긴랩을 쓰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라랑 서버전 연동해서 썼던 이런 스마트 커밋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버전 관리 커밋할 때 이제 이슈 키를 넣으면은 그걸 서로 연결해서 지라에서 소스 변경 내역도 볼 수 있고 뭐 그다음에 커밋할 때 지라의 스테이터스 바꾸고 이런 기능인데요. 지라는 이제 깃허브과 빗버킷만 지원했습니다. 근데 긴랩은 엔터프라이즈만 지라를 또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그 내부에서 이제 팀원들이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긴랩의 훅 기능을 이용해서 그 푸시가 들어오면은 저걸 하나 받아갖고 다시 지라의 스테이터스를 바꿔주는 이런 게이트웨이를 하나 만들어서 내부에서 사용을 했고요. 뜻하지 않게 이제 오픈 소스 활동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때문에. 그래서 저게 필요해갖고 이제 저 지라 레스트 API도 하나 만들었었고요. 잘 쓰다가 어느 날 이제 긴랩이 이제 저 버전부터 갑자기 커뮤니티 에디션에서도 지라를 지원해갖고 저거는 이제 짧은 활동기를 마치고 이제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사용하지는 않고요. 현재 에자일 프로세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라면 끓인 기계랑 비슷하다 생각이 되는데요. 이 라면 끓인 기계가 휴게소 가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라면 하나 끓일 때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은데 다양한 종류의 라면을 빠르게 딜리버리 하려면은 저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저기 자동으로 그릇이 내려오고 최적화된 물이 거기 따라지고 라면이 그 위에 들어가고 라면 끓이시는 분들은 저기 이제 적당한 그 토핑만 올리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가 사실 이제 개인이 일해도 꼭 소프트웨어 개발은 필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저희는 그래서 이제 일단 새로운 기능이나 뭐 개선이나 이런 업무가 있을 경우에 먼저 회의록을 작성을 합니다. 같이 회의를 하고 이제 거기에 맞는 회의록을 컴플런스에 작성을 하고요. 요 작성 내용은 이제 컴플런스의 블루프린트라고 문서 템플릿 기능을 이용해서 바로 이제 거기 여러 가지 회의록 양식에 맞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작성을 하고 이제 이게 뭐 지라 이슈로 뭐 투두로 관리해야 될 타스크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바로 지라 이슈를 어플리케이션 링크를 이용해서 첨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라 이슈는 여기서 이제 진행 사항은 커멘트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밴부의 빌드 내역은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관련해서 긴랩의 소스 수정 사항은 그 긴랩의 그 지라 연결 기능을 이용해서 저렇게 코멘트로 이렇게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빗버킷 사용하는 것보다 좀 약간 불편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저 정도에 만족하고 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밴부에서는 이제 빌드를 한 다음에 그 긴랩에 어떤 커밋이 이 빌드 관련해서 수정이 됐는지 그리고 현재 빌드와 관련된 지라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조회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프랙티스와 이제 안티 패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회사마다 뭐 문화나 프로세스 그다음에 업무 환경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맞는 뭐 만병통치약이라는 게 사실 없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동안 이제 오래 사용해 보면서 이런 거는 좀 좋은 것 같고 이런 건 좀 나쁜 것 같다. 그걸 좀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그냥 각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도구의 생산성 기능을 좀 활용하는 건데요. 이 도구를 도입하는 게 협업, 뭐 공유, 뭐 버전 관리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또 반복 작업을 줄이고 생산성 높이는 게 도구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컴플런스 지라 이런 거 사실 기능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방대한 기능에 대해서 뭐 설명하거나 그러면 이제 질에 좀 질리는 것도 있고요. 그렇다고 이제 초기에 기본 기능만 쓰면서 계속 그 상태로 가는 것도 도구의 도입 목적에는 또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제 도구가 제공하는 생산성 기능을 학습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단계는 이제 뭐 각 그 회사나 이런 것마다 다르긴 할 텐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컴플런스나 지라 같은 경우에는 문서의 생성이나 편집 작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제공하는 에디터 기능 같은 거는 좀 굉장히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컴플런스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링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정보를 링크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링크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페이지를 뭐 삽입할 수 있는 발췌 삽입 기능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굉장히 좀 단계별로 잘 익히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라를 사용한다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관리자분들 전 세션에서도 말씀하셨는데 JQL 같은 거는 이제 관리자분들은 최소한 JQL로 내가 그 관심 있는 지라 이슈와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양한 각도로 필터를 걸어서 뽑아보고 뭐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라의 이제 릴레이 이슈 연계 기능, 그 이슈 간의 링크 기능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JQL도 꼭 익히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늘 정보가 살아있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이제 중앙에 정보가 쌓인 협업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잘못된 정보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이런 협업에 대한 좀 협업 자체에 대한 그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타나 잘못된 정보는 쌓이지 않도록 바로 수정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게 참 딜레마인 게 이게 만약 내가 소유한 문서, 내 팀의 문서는 모르겠는데 딴 팀 소유 문서나 이럴 경우에는 이게 참 그 자체를 하려면 문화나 프로세스, 마인드셋이 바뀌어야 되는 게 참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딴 팀이 소유한 문서라도 공개한 문서고 잘못되거나 갱신돼야 될 문서가 있다면 이거를 바꾸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컴플런스 같은 거는 중복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좀 제거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컴플런스 같은 거는 지라에 비해서 이제 검색이 좀 굉장히 약하고 좀 불편합니다. 근데 중복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검색 그 원하는 페이지를 찾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좀 문제가 그 컴플런스 자체 페이지를 작성 안 하고 예전에 익숙하신 뭐 워드나 아래 한글이나 엑셀 같은 걸로 문서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 계속 올리신 경우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이거 컴플런스를 파일 서버로 쓰면서 또 예전처럼 뭐 파이널 버전 그 최종 이런 걸 계속 올리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컴플런스 같은 거는 첨부 파일에 대해서도 인덱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검색할 때 동일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요. 웬만한 이제 첨부 파일들은 이 안에서 이제 같은 파일 이름을 올리면 파일 자체 버저닝이 되기 때문에 첨부 파일 자체의 버전명을 계속 바꿔서 올리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미 예전에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첨부 파일 인덱싱 기능을 꺼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누적된 정보가 너무 많아서 좀 어느 정도 감당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라를 뭐 스프린트나 칸반 이런 애자일한 개발 도구로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데 단순히 이제 SM이나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이슈 관리 용도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정기적으로 그 이슈 현황을 뭐 금요일이나 목요일이나 이런 때 이슈 현황을 계속 업데이트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도에 맞게 인스턴스를 분리하는 건데요. 협업의 대상에 따라 컴플런스나 지라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외부 고객 대상으로 우리 제품에 대해서 살아있는 살아있는 매뉴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겠다. 그렇다면 이걸 굳이 이제 내부 컴플런스 인스턴스 방화벽을 열고 복잡하게 이제 스페이스 권한 관리를 할 게 아니라 이 용으로 아예 컴플런스 인스턴스를 분리를 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뭐 지라로 이제 직접 버그 수집을 하겠다. 그럼 외부 인스턴스를 아예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용, 외부용 아니면 또 이제 서비스나 솔루션에 특화된 인스턴스가 필요하다면 아예 분리해서 관리하는 게 물론 이제 관리 비용은 들겠지만 이런 게 개인적으로는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경영지원이나 전략 같은 이제 좀 그 전체 공유가 어려운 자료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팀도 이제 컴플런스나 지라 그
그 질환 컴플런스 쓰겠다고 이제 연락을 해서 같이 쓰려고 좀 해봤는데요. 문제가 이제 거기서 되게 좀 민감한 자료를 실수로 올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컴플런스 질화의 스페이스 권한 관리나 페이지 권한 관리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좀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그런 특정한 팀에서 이렇게 이제 협업하고 공유하겠다는 건 좋은데 그런 특정한 팀은 아예 이제 인스턴스를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겠구나. 괜히 이제 권한 관리라는 거 잘못해서 민감한 자료가 노출되거나 이러면 또 이제 다른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그런 팀 전용으로 뭐 작은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이제 제공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 이제 컴플렉스 제공이 안 되면 이거 플러그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드는데 저도 초창기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다양한 플러그인도 써보고 그랬는데 그 모든 그 업그레이드의 끝은 순정이라고 이것도 비슷하게 이제 컴플런스와 질화해서 모든 업무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 플러그인을 하게 되고 무분별한 플러그인 도입은 나중에 이제 뭐 이런 시스템 업그레이드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그다음에 백엔드 복잡해지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플러그인을 안 쓰라는 건 아니고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플러그인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이런 플러그인 이렇게 마켓플레이스에서 찾아서 바로 도입하는 것보다는 이 기능이 현업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나온 맥락이 무엇일지 이런 거를 한 번 더 이제 고민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거를 뭐 다른 방법으로 뭐 해결할 방법은 없을지 이렇게 한번 좀 검토한 후에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도입하신 꼭 최소 2달 정도는 한번 플러그인을 직접 평가 라이센스나 이런 거 받아서 운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REST API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혹시 내부 시스템이나 이런 게 연계가 필요하다면 뭐 REST API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근 제어는 굉장히 주의 깊게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유와 협업 때문에 사용하는 도구인데 이게 접근 제어가 필요하다면 뭐 이제 개인 뭐 컴플런스 같은 거 퍼스널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올리거나 아니면 이제 또 전용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민감한 자료를 생성하는 팀 같은 경우는 전용 인스턴스로 분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상황 따라 다른데 지라마다 이제 이슈 시큐리티 스킴이라고 이 개별 이슈마다 이제 이걸 누구에게 보이게 하고 뭐 누구는 편집하게 하고 이렇게 세밀한 이슈 보안 정책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프로젝트 안에 이런 게 있으면은 볼 수는 없는데 사람들이 알거든요. 이빨 빠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같이 이 한 프로젝트 하는 사람인데 왜 이걸 가렸지? 뭐 또 이런 뭔가 나에게 숨기나? 뭐 이런 또 공유와 협업 시스템을 도입한 이제 근본 취지를 또 뒤흔들게 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감한 자료를 사실 그러면 지라에 여러 명만 봐야 되는 그런 게 있다. 그렇다면 이게 지라에 올린 게 맞을지 이렇게 복잡한 이슈 시큐리티 스킴을 설정해서 하는 게 맞을지 이런 좀 고민이 있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상황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앞에 세션에서 발표하신 분은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냥 기능 이슈인데 지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버그나 이런 거 수집으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중복된 이슈가 막 등록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중복됐다고 이거를 이제 처리한 팀에서 막 삭제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지라에서는 이제 이슈 링크 기능을 지원을 하고요. 이슈 간의 릴레이션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복이라면 사실 이제 그래서 그 관계를 중복으로 설정하면 되고 이거 삭제하는 거는 좀 굉장히 안 좋은 안티패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슈를 올린 사람은 굉장히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올렸는데 뭐랑 중복됐다 삭제되거나 이러면은. 이 지라의 이제 워크로그라고 이제 작업 시간을 되게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써보니까 유용합니다. 그 어떤 측면에서 유용하냐면은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 나중에 이제 비슷한 작업이 있으면 추정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상호 신뢰가 없다면은 이거를 날 감시하나, 날 통제하려고 하나, 사실 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워크로그 기능은 이제 이런 솔루션의 그 공유나 협업 솔루션의 뭐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상호간의 진짜 완벽한 신뢰와 그다음에 이걸 도입 취지 그리고 이게 용도가 뭔지 이런 게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러지 않았다면
이거를 굳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작업 시간 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꼭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그때 맞은 게 이제 지금도 맞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요다 선생이 이제 되게 독특한 화법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도치식으로 이제 저렇게 뭐 거꾸로 쓴다 그러는데요. 비슷하게 코딩에서 이제 요다 컨디션이라는 코딩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다처럼 그 안쪽에다가 대인문에 상수를 쓰고 우측에 변수를 쓰는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왜 나왔냐면은 이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가독성 떨어지고 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는 저런 식으로 코딩을 했었는데요. 가독성 떨어지고 그다음에 코딩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색합니다. 불편하고 저런 식으로 코딩하려면 되게 오랜 훈련을 거쳐야 되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요다 컨디션으로 예전에는 이제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지금은 없어졌죠. 그 오라클사에 인수된 썬 마이크로 시스템사가 이제 솔라리스랑 뭐 스팍 장비 이런 걸 팔았었는데 거기가 출시가 뭐 버그 때문에 6개월인가 늦어졌고 그 제품 선주문 받았던 걸 고객이 딜리버리 못해서 뭐 손해가 그때 2천만 달러 정도 났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버그가 이제 이런 문제였답니다. 이품문 안에 저 대입인데 컴파일러는 그냥 뭐 문법 에러는 아니까 컴파일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이 원인 찾는데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도 저런 요다 컨디션 이런 앞에 같은 이제 요다 컨디션으로 코딩을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컴파일러랑 도구가 좋아진 지금은 저런 거는 이제 굉장히 나쁜 습관입니다. 당시에는 추천한 습관이었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그 저런 코딩 스타일을 익히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하면 안 되는 그런 나쁜 습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베스트 프랙티스가 사실 지금의 베스트 프랙티스인지 계속 이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의견도 사실 뭐 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쉬운 점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에자일 프랙티스와 프로세스를 적용하면서 아쉬운 점이 이제 그 정원 관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솔루션을 도입하고 관리하고 이제 전파하고 이런 것들은 이게 뭐 시스템이 알아서 돌아가진 않기 때문에요. 누군가는 이제 열심히 잡초를 뽑고 가지를 다듬고 그래서 뭐 깨진 링크를 컴플런스 수정을 하고 뭐 이슈 간에 뭐 레이블을 달고 릴레이션을 걸어주고 오래된 컴플런스 페이지 뭐 중복된 거는 머지를 하고 뭐 이런 계속 정원 관리가 필요한데요. 이런 조직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일도 사실 이제 제대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각자 이제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협업으로 이제 성과를 이끌어내고 누군가 더 잘 하기 위한 이런 인프라 시스템이나 뭐 프로세스 이런 건 또 누가 전담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개발 조직이나 개발 팀 내의 역할이 아닙니다. HR이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 같이 좀 바뀌어야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도구는 또 이제 도구일 뿐입니다. 뭐 에자일 코치나 이제 에자일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데요. 조직 문화와 사실 마인드셋 변화가 필수인 것 같고요. 그래야지 뭐 도구나 이런 거 더 잘 쓸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뭐 지라의 워크로그 이런 것도 해당 도구의 기능이 있다고 이걸 뭐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인드셋이나 문화가 받침이 안 된다면 서로 의심하고 이거는 서로 감시 도구가 될 뿐인 거고요. 팀 내부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변화하는 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C 레벨의 이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야 이제 더 에자일하게 일하고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질문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저도 지금 그 배포 툴로 예. 뱀부랑 젠킨스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 뱀부를 쓰는 와중에 젠킨스를 나중에 추가로 도입을 했는데 예. 그게 목적이 빌드한 결과물을 예. 리모트 서버로 전송하고 예.
그리고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뭐 압축을 해제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쉘 명령을 하려고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뱀브에서 하려고 했더니 예. 없어서 이제 안 되는 건지 이게 뭐 어려운 건지 그래서 못 찾겠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한 건지 혹시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신지 예, 예. 궁금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그런 작업들이 이제 쉘 스크립트에서 된다면은 뱀브에 이제 별도 커스텀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그쪽 타스크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다. 디플로이 대상이 뭐 이제 뭐 어디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아예 거기 뭐 AWS 같은 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뱀브에서는 그런 기능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뭐 또 자바 같은 건 와르로 묶어서 뭐 배포를 한다든가 이런 뭐 메이븐으로 빌드를 하고 이런 표준화된 프로세스는 그 안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뱀부 장점이자 단점인데 이 안에 빌드뿐이 아니라 배포 기능이 따로 있는데 이게 잘 쓰면 좋은데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해서 그리고 안에 프로젝트 플랜, 잡, 뭐 스테이지 이렇게 나누어지는 과정 그것도 좀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래서 기능은 제가 볼 때는 있다고 생각되고 도입하셨으면은 뱀브를 또 활용하신 것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웬만한 그 스크립트 젠킨스에서 보면 이제 스크립트로 보통 작성을 하셨다면 그거 똑같이 뱀브로 옮기실 수가 있고요. 예. 예. 아,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이제 지라나 컴플런스 쓸 때 이제 정강석 부장님 거 이제 저 블로그 들어가서 몇 번 본 적도 있고 아, 예, 슬라이드 감사합니다. 쉐어 같은 것도 막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그런 거 참고하고 했었는데 오늘 직접 뵈갖고 내용들 들으니까 정말 유익했고 마지막에 그 도구는 도구일 뿐 말씀하시면서 나왔던 것 중에 C레벨의 관심과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 저희도 지금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C레벨이 처음에 에자일 방법으로 좀 하라고 팀장한테 지시도 하고 하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C레벨 기준에서는 뭐 컴플런스나 지라 이런 걸로 보고를 받기보다는 예,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예. 옛날에 했던 방식인 PPT나 이런 방식으로 보고를 많이 받으시는 상황에서 예, 좀 이런 부분이 상충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옛날 에자일이 좋다고 하니까 에자일 방식 쓰라고 했는데 이제 보고나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방식을 받고 예. 뭐 그런 부분이 있으셔서 지금 부장님께서도 아까 전에 이제 뭐 도입을 할 때는 자체적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탑다운으로 내려오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시면서 뭐 주변에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뭐 중식도 이렇게 좀 하시면서 했다고 했는데 예. C레벨의 지원 혹시 어떤 방식으로 받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 사실 굉장히 이제 좋은 지적인 것 같은데 시렐 분께 여기 컴플런스 들어와서 보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랄까 결례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직접 들어와서 상세한 것까지 보는 건 또 부담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댓글을 다셨는데 이게 약간 업무 지시가 된다든가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낄 거기 때문에 아예 그분들은 이제 그 따로 별도 보고 채널을 만들어서 기존 방식으로 폰트 큰 이런 별도 보고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대신 근데 이제 그 보고서 자체는 이 컴플런스 안에 작성을 하고 이 안에 이제 뭐 PDF나 MS 워드로 좀 예쁘게 포매팅해서 뽑을 수 있게 그분들이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게 그런 식으로 해서 컴플런스는 계속 쓰면서 보고 채널은 오프라인과 그 MS 워드 PDF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라랑 컴플런스 쪽에 이- 그 추천해 주실 만한 플러그인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예, 주세요. 제가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거는 그 아까 이제 첨부 파일 그 외부에 뭐 MS 오피스나 아량을 자제하고 웬만한 그 컴플런스 페이지로 작성하자 그랬는데 그게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그런 MS 오피스로 저수를 해야 되는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 뭐 엑셀 같은 건 사실 컴플런스 비슷한 플러그인인데 대체제는 없잖아요. 수치 계산은 엑셀에서 하는 게 맞죠. 대신 이제 그거를 컴플런스에 올려서 그 첨부 파일을 바로 거기서 편집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고 에디트라고 컴플런스 첨부 파일을 클릭하면 이제 바로 엑셀이 뜨고 저장하면 바로 이제 컴플런스 첨부로 들어가는 그런 플러그인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존의 MS 오피스와 공존할 때 굉장히 괜찮은 플러그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첨부 파일은 락이 안 됩니다. 누가 실수로 삭제하거나 동시에 여러 명이 같은 파일을 올려버리면 덮었을 수가 있는데요.
락 포인트라고 첨부 파일을 락을 걸고 나만 한 번에 한 명만 쓸 수 있게 세마포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그 K15T라는 뭐 독일에서 산 것 같은데요. 컴플런스 페이지를 갖다가 외부에 유통할 수 있는 콘텐츠로 만드는 여러 가지 플러그인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MS 워드나 PDF로 뽑을 수 있는데요. 기본 기능은 있는데 사실 그게 이제 템플릿 적용도 힘들고 예쁘게 안 뽑힙니다. 그리고 뭐 계층적으로 뽑히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이용해서 외부에 컴플런스 작성한 문서를 외부에 전달하거나, 아니면 아까 이제 C레벨 분에게 보고를 드릴 문서를 거기서 바로 이제 포매팅해서 뽑는다든가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스크롤 PDF, 스크롤 오피스일 겁니다. 그 플러그인 이름이. 그래서 이런 플러그인 사용하고 있고요. 아까 그 WBS 만들고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